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2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이 불을 뿜고 있죠.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TV 토론을 했는데, 자, 그와 마찬가지로 조금 늦기는 하지만 국민의힘도 거의 경선 분위기, 특히 그중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간의 신경전이 불꽃 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니까 윤석열, 최재형 이 두 사람이 김종인, 김병준 이 두 사람을 연달아서 만났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이 한 발씩 좀 빨랐더군요. 보니까 7월 4일 날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이건 또 우연히 만났답니다. 사전에 약속하고 한 게 아니고, 김종인 전 위원장의 딸이 이제 아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모양이죠. 윤석열 전 총장과. 그래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 이러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피해 주어서 거기서 한동안 만났다. 이런 것이고. 근데 그렇게 되고 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 며칠 뒤에 7월 7일이죠. 김종인 전 위원장을 또 만났답니다. 만나서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부터 과연 권력 의지가 있느냐, 내지는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것이냐,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을 받았다. 일종의 면접을 본 셈이 돼버렸죠. 근데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관계만 이런 것이 아니고 7월 19일 저녁에는 또 윤석열 전 총장이 김병준 교수 자택을 찾아갔다고 하네요. 종로구에. 그래서 가서 거의 6시간 정도를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와인도 뭐 여러 병 비웠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됐더군요. 그런데 바로 다음날 또 김병준 교수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만납니다. 여의도의 하우스 카페에서 노무현, 탈권력, 탈권위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김병준 교수가 강의를 했는데, 그 강의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가서 들었다는 거죠. 거의 뭐 윤석열 전 총장을 거의 미행하듯이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어서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리고 나서 강연을 듣고 나서 티타임을 가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 간의 경쟁, 신경전의 정점은 어제 있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자라고 하는 공개 제안문을 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과 만나서 현재의 시국 상황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의 공개 제안문을 기자들한테 배포를 했습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권 교체의 도정에서 함께 해야 할 동지, 기성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에 함께 긍정적 역할을 해야 할 정치 파트너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제안문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 여러모로 당 안팎이 어수선하다. 언론에서 계파 정치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계파 갈등의 폐해를 누구보다 심각히 경험했던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 입장에서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정권 교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공개적으로 만나자 이게 아니고 공개 회동을, 이 회동 제안을 공개한 셈입니다. 그런 것이죠. 아니, 우리가 흔히 알듯이 정치인들이 누굴 만나자고 하면 전화해서 우리 언제 한번 봅시다. 이만저만한데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근데 왜 기자를 이용해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의도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도발로 다룬 겁니다. 도발. 이게 왜 도발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나자고 하면서 계파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친윤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뭐 윤석열 전 총장 빨리 당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그걸 이제 언론에서는 친윤계 이렇게 부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반윤계 이렇게 부릅니다. 언론의 통상적인 분류법이다. 저는 친윤, 반윤 뭐 이런 표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계파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확 떨어졌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경우에 친윤계가 국민의힘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정권 교체를 한번 해보자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언론에서 친윤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율이 높다고 한다면 친최계가 생겼을 겁니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계파가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계파가 아니다. 계파는요, 전통적 의미의 정치 계파라고 하면 과거에 동교동계, 상도동계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정치 자금을 모아서 서로 나눠 쓰고, 그 다음에 보스가 대통령이 된다든가 아니면 당대표가 된다든가 하면 그 자리를 나눠 갖고 이런 뭔가 거래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그게 진정한 의미의 정치적 계파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그런 계파는 사라졌다. 정치권에서. 왜냐하면 정치 자금을 보스가 모을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자리는 이제 나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핵심은 정치 자금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스가 정치 자금을 모아서 나눠주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과거 의미의 계파라는 것은 아니다. 그거를 지금 현장 기자들이 어찌 보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흔히 옛날부터 계파 정치라고 하는데, 계파 정치는요, 있는 겁니다. 어디든지. 민주당에도 있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자꾸 그 계파 정치 폐해 그러는데 그게 무슨 폐해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끼리 나눠갖고 상대방을 배척하고 이런 것들이 폐해라면 폐해인데, 그거 없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문재인계, 친문계가 다 지금 나눠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친문계 중심으로 다 모든 국정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왜 문재인 계파 정치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건 왜 안 하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의 친문 일색이니까, 민주당은. 집권당은 거의 친문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계파가 비문이라고 하는 사람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과거 한나라당 시절처럼 이명박계 박근혜계 이렇게 돼서 양쪽의 세력이 엇비슷하면 그게 이제 폐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폐해가 아닙니다. 정치권에서 자연스러운 이합집산의 현상이다. 저는 늘 그렇게 본다고 했죠. 그게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간에 만약에 세력, 지지율이나 이런 것이 역전된다든가 어찌된다든가 하면,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압도한다. 만약에 지지율을. 그리고 앞으로도 그걸 깨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내에 친윤계가 압도적 다수가 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는 그냥 지지율이 높은 사람한테 호감이 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정권 교체의 선봉에 설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개념인데. 그런데 그러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금 최고 많이 나온 지지율이 8% 정도 나왔는데 왜 윤석열 전 총장한테 계파 정치 운운하면서 만나자는 걸 공개했을까?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그게 도발이다. 무슨 얘기냐면 윤석열 전 총장의 이퀄 계파 정치라는 거를 국민들한테 부각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노림수. 그러니까 만나주면 거기서 이제 점잖게 꾸짖듯이 우리 계파 정치 하지 맙시다. 무슨 계파 정치입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안을 그렇게 순수하게 볼 수가 없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윤석열 전 총장 측은 때가 되면 만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일축해버렸습니다. 그 대응? 저는 잘한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지지율이 높다고 한다면 당내에, 국민의힘 내에 최재형계가 훨씬 많아질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마 윤석열 전 총장 측이 또 계파 정치 하지 말라고 그랬을걸요. 계파 정치를 자꾸 손가락질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건대는 이미 어떤 친소 관계에서 밀리고 있다. 그런 고백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 회동 공개 제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약세를 드러낸 것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도발인데, 그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거의 무시하듯이 하는 거죠. 그 양쪽의 정무적 대응이 충돌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계파 정치 꾸짖으려고 내가 그거 아는데 뭐하러 만나, 이런 식이죠. 그런 거 본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전 총장이 응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예상을 하고 제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윤석열 전 총장이 계파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부각시키려고 지금 푹 찔렀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응수를 안 한 이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응대를 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나란히 가서 악수하고 개파 정치 하지 맙시다 뭐 이런 거 합의하는 모양새를 갖췄겠죠. 그렇게 본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서는 그것도 전혀 잃을 게 없는 장사입니다. 무슨 얘기냐? 두 사람의 이른바 국민의힘 내 양강 뭐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야권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빼면 지지율을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지지율은 홍준표 의원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서는 홍준표, 어떤 조사에서는 최재형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가능성을 본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딱 만약에 윤석열, 최재형 두 사람이 사진에 원샷으로 딱 찍혔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야권 지지자들한테는 이 양강 구도가 형성되는 모양이다 하는 이미지를 줄 수 있죠. 그걸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어떤 정치적 노림수를 가지고 만나자, 윤석열 만나자 이런 식으로 그 회동을 공개적으로 제안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고 본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이 부분을 거의 지금 무시하고 있는 국면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치입니다. 그리고 제법 머리를 쓰는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봐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 누가 어쩌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1차적으로 도발을 했는데 그 도발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 제대로 된 응수를 안 함으로써 이 도발의 의도를 간파하고 어찌 보면 무시했다. 그거는 이제 최재형 전 원장은 뭐 일종의 뭐 소기의 성과를 거뒀고 윤석열 전 총장은 뭐 굳이 손해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응은 정무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면 그 대응은 잘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야흐로 야권에서도 윤석열, 최재형 간의 그 신경전, 아직 지지율 차이는 뭐 굉장히 큽니다만은 이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기 때문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아직 입당한 것은 아니지만 벌써 경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단계다 하는 것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도의 그 어떤 정치적 게임, 지금 이 국면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